여러분, 주방 찬장이나 다용도실에 감자와 양파를 한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식료품과 돈을 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저지르는 이 행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수확물을 망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왜 감자와 양파를 절대 함께 보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과학적 이유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채소를 몇 달이고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감자와 양파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가정의 주방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입니다. 찌개, 볶음, 튀김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려서 우리는 보통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곤 하죠.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올바른 보관 방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보관은 단순히 채소가 상하는 것을 넘어 식료품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지갑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채소의 영양소 파괴와 맛의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채소는 서로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신선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에틸렌 가스입니다. 식물학에서 에틸렌은 숙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기체입니다. 과일이나 채소가 익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방출하는 이 가스는 주변의 다른 식물들에게 이제 익을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덜 익은 바나나 옆에 잘 익은 사과를 두면 바나나가 더 빨리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에서 나온 에틸렌 가스 때문이죠. 이처럼 에틸렌은 식물의 성장, 노화, 그리고 수확 후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모든 채소와 과일이 에틸렌 가스를 똑같이 생산하거나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채소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생산자이고 어떤 채소는 아주 적은 양의 에틸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산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감자와 양파의 비극적인 동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양파는 에틸렌 가스를 중간 정도로 생산하는 채소에 속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뿜어내는 사과나 토마토 정도는 아니지만 주변의 민감한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한 양의 에틸렌을 꾸준히 방출합니다. 양파 스스로는 이 에틸렌 가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둔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양파가 내뿜는 이 보이지 않는 가스는 마치 조용한 암살자처럼 함께 있는 다른 채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특히 에틸렌에 매우 취약한 채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방 안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잠을 깨우는 알람을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옆 사람은 결국 잠을 설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양파가 바로 그 알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양파를 다른 채소들과 함께 보관하는 것은 시한폭탄에 타이머를 켜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극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감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자는 에틸렌 가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감자는 수확 후에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휴면 상태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저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에틸렌 가스가 감지되면 감자는 이제 성장할 시간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 신호를 받은 감자는 잠에서 깨어나 에너지를 사용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자에서 흔히 보는 녹색 싹입니다. 양파가 옆에서 계속해서 일어나, 일어나 하고 에틸렌가스로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감자는 자신의 영양분을 소모하여 불필요한 싹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게 되고, 이는 감자를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맛과 식감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양파와 함께 둔 감자와 그렇지 않은 감자를 타임랩스로 촬영하면 함께 둔 감자에서 훨씬 더 빠르고 왕성하게 싹이 돋아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에틸렌가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습기입니다. 감자는 약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보관하는 동안 감자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이 수분을 주변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이것은 감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만약 감자만 단독으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면 이 습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이나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 다른 채소와 함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자는 마치 작은 가습기처럼 주변 환경의 습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높아진 습도는 특정 채소에게는 최악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채소가 바로 양파입니다. 감자가 내뿜는 수분이 양파에게는 독이 되는 셈이죠. 양파는 건조한 환경을 사랑하는 채소입니다. 양파의 겉껍질이 바삭바삭하게 마른 상태를 유지해야 내부의 양파구가 신선하게 보호됩니다. 그런데 감자가 옆에서 계속해서 습기를 뿜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양파는 이 습기를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축축해진 환경은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결국 양파는 겉부터 물러지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 검은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서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만져보면 단단해야 할 양파가 스펀지처럼 푹신하고, 잘라보면 속이 변색되어 있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감자는 양파를 썩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클로즈업 화면으로 보면 감자와 함께 보관되어 축축하고 물러진 양파의 단면과 건조한 곳에 보관된 단단하고 신선한 양파의 단면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극의 전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자와 양파를 함께 두는 것은 가스와 습기의 이중 공격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양파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여 감자의 싹을 틔우고, 감자는 수분을 방출하여 양파를 썩게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최악의 조합인 셈이죠.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은 계속 불을 지피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도 온전할 수 없는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금방 먹을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화학적 상호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됩니다. 단 며칠만 함께 두어도 채소의 신선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보관이라도 이 둘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황금률, 분리 보관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소량이면, 그리고 짧은 기간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며칠 안에 다 먹을 계획이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에틸렌 가스와 습기의 상호작용은 즉시 시작됩니다. 단 하루만 같이 있어도 감자는 싹을 트이울 준비를 시작하고, 양파는 습기를 머금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채소 내부에서는 이미 노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여름에 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빨라집니다. 결국 며칠 뒤에 먹어야지 했던 감자는 이미 싹이 나 있거나 찌개에 넣으려던 양파는 속이 물러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음식의 맛과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일부를 버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장을 봐온 그 순간부터 둘을 떼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위한 최적의 보관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 핵심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늘하고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 첫째, 서늘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섭씨 7도에서 1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따뜻하면 감자가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너무 추워도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어두운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감자는 빛에 노출되면 엽록소를 형성하여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다량 섭취 시 복통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먹어야 합니다. 따라서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곳이 좋습니다. 셋째, 통풍이 잘 되어야 합니다. 감자가 호흡하며 내뿜는 습기가 정체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도록 공기순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바로 감자를 위한 펜트하우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습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라면 냉장고가 최고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감자 보관에 있어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처럼 너무 낮은 온도, 섭씨 4도 이하에 보관하게 되면 저온 당화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 포도당과 과당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당분 함량이 높아진 감자는 요리할 때, 특히 튀기거나 구울 때 쉽게 갈색으로 변하고 단맛이 강해져 감자 본연의 고소한 맛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고온에서 조리할 때 이 당분이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아크릴라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절대 냉장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냉장고에 보관했다면 요리하기 며칠 전에 상온에 꺼내두어 당분이 다시 녹말로 전환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위한 이상적인 집, 즉 보관 용기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비닐봉지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비닐봉지는 공기 순환을 막아 감자가 내뿜는 습기가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감자가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공기가 잘 통하는 재질의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 구멍이 뚫린 종이 봉투나 마트에서 감자를 담아 파는 그물망 혹은 삼배나 캔버스 천으로 된 자루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적당한 습도는 유지해주면서도 과도한 습기는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만약 플라스틱이나 나무 상자를 사용한다면 상자 자체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 공기순환이 원활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문지로 감자를 하나씩 감싸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문지가 과도한 습기를 흡수해주고 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파를 위한 최적의 보관 환경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양파 역시 감자와 마찬가지로 서늘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조함과 완벽한 통풍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양팩의 습기는 최대의 적입니다. 양파는 겹겹이 쌓인 구조 때문에 한번 습기가 차면 잘 마르지 않고 속부터 썩기 쉽습니다. 따라서 감자보다 훨씬 더 공기순환이 잘 되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양파를 보관할 때는
절대 밀폐된 용기나 비닐봉지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물망이나 구멍이 많은 바구니에 담아 공기 중에 노출시켜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겹겹이 쌓아두기보다는 서로 닿지 않게 넓게 펼쳐두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파가 오랫동안 단단하고 신선하게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양팩에 왜 그토록 공기순환이 중요할까요? 그 비밀은 양파의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파의 gun은 사실 여러 겹의 잎이 변형된 것입니다. 이 겹겹의 구조 사이에는 미세한 공간이 있는데 습한 환경에서는 이 공간에 물기가 차기 쉽습니다. 한번 들어간 물기는 잘 빠져나오지 않고 고이게 되어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기 좋은 온상이 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물러 있거나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완벽한 공기순환은 양파의 표면을 계속해서 건조하게 유지해주고 겹 사이의 습기를 증발시켜 썩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양파를 두는 것은 마치 젖은 옷을 빨랫줄에 널어 말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양파의 신선도는 공기순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적인 것은 바로 양파망입니다. 마트에서 양파를 구매할 때 담겨있는 바로 그 빨간색이나 노란색 그물망입니다. 이 망은 사방이 뚫려 있어 공기순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클래식한 방법은 바로 스타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스타킹에 양파를 하나 넣고 매듭을 짓고 또 하나 넣고 매듭을 짓는 방식으로 여러 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들이 서로 닿지 않아 통풍이 극대화되고 하나씩 꺼내 쓰기도 편리합니다. 철사로 된 바구니나 대나무 채반에 담아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파가 서로 최대한 닿지 않고 모든 면이 공기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양파는 몇 달 동안이나 처음 상태 그대로의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채소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양파와 함께 보관해도 괜찮은 친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마늘과 샬롯입니다. 마늘과 샬롯은 양파와 같은 백합과 식물로 비슷한 성장 환경과 보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좋아하고 에틸렌 가스에 비교적 둔감한 편입니다. 따라서 양파, 마늘, 샬롯은 한 바구니에 함께 보관해도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재료들을 한 곳에 모아둠으로써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양파 패밀리 역시 에틸렌에 민감한 감자나 다른 채소들과는 반드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는 친구끼리, 적은 멀리하는 것이 채소 보관의 기본 원칙입니다. 양파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에틸렌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주방의 트러블 메이커와 같아서 주변의 다른 과일과 채소를 너무 빨리 늙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과,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복숭아, 발 등입니다. 이 과일들은 에틸렌 가스를 아주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에틸렌에 민감한 채소들로부터 반드시 격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 옆에 사과를 두거나 샐러드용 채소 옆에 토마토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덜 익은 과일을 빨리 익히고 싶을 때는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를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훨씬 빨리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틸렌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식재료의 숙성 속도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주방의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역설적인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자싹을 억제하는 사과 트릭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뿜어내니 감자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소량의 에틸렌 가스는 오히려 감자의 휴면 상태를 연장시켜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의 감자를 보관하는 상자에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두면 사과에서 나오는 적절한 농도의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발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대규모 감자 저장 시설에서도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도입니다. 너무 많은 사과를 넣거나 소량의 감자에 사과를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싹이 더 빨리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대량의 감자를 장기간 보관할 때 시도해볼 만한 고급 기술이며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감자를 단독으로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감자와 양파를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늦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둘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감자에 작은 싹이 났다면 그 부분만 깊게 도려내고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싹이 너무 많이 나고 감자가 쭈글쭈글해졌다면 이미 영양분과 맛이 많이 손실된 상태입니다. 감자 껍질이 녹색으로 변했다면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생성되었을 수 있으니 녹색 부분은 아주 두껍게 깎아내야 합니다. 양파의 경우 겉이 약간 물러졌다면 최대한 빨리 사용하고 검은 곰팡이가 피었거나 썩은 냄새가 난다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부분 외에도 깊숙이 포자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여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보관 습관이 우리 지갑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일주일에 감자 한 봉지와 양파 한 망을 소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매번 감자 한두 개와 양파 한 개를 버리게 된다면 한 달이면 감자 5개와 양파 4개 이상을 버리는 셈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수십 개의 감자와 양파, 즉 몇 킬로그램에 달하는 양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수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의 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보관법은 단순히 채소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넘어 현명한 소비와 절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음식의 약 3분의 1이 소비되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지에서 썩으면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감자 한 알, 양파 한 개가 모여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토지, 물, 에너지, 노동력 등 모든 자원이 함께 낭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방에서 실천하는 작은 보관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가계부를 아끼는 것을 넘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해 볼까요? 감자와 양파를 위한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분리하고 어둡고 서늘하며 바람이 잘 통하게 하라.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자는 빛을 싫어하고 에틸렌 가스에 민감하며 양파는 습기를 싫어하고 에틸렌 가스를 내뿜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주방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운명입니다. 감자는 종이 봉투나 구멍 뚫린 상자에 담아 어둡고 서늘한 곳에, 양파는 그물망이나 스타킹에 넣어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여러분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싹 나지 않은 단단한 감자와 썩지 않은 신선한 양파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식재료를 버리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의 주방 저장고에서 벌어지던 미스터리의 범인은 바로 감자와 양파, 서로였습니다. 양파가 뿜어내는 에틸렌 가스는 감자를 깨워 싹을 틔우게 만들고, 감자가 내뿜는 습기는 양파를 눈물짓게 하며 썩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화학전쟁을 멈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둘을 최대한 멀리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 즉 감자에게는 어둡고 서늘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양팩에는 건조하고 서늘하며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곳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식료품의 수명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살림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유용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감자와 양파를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채소 보관 노하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